2025년 이제 올해 송파 스몰스파크 소모임 활동 설명회이고요. 이제 소모임으로 배우명, 참여형, 통합형 소모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송파 스몰스파크라고 있습니다. 스몰스파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모임이 좀 더 작은 불꽃이 일어나는 거니까 네. 스몰스파크에 소모임이 이루어져서 좀 퍼져나가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도 여러 번 참여하셔서 이제 확실하게 알고 계시네요. 말 그대로 스몰 스파크라 그래서 작은 불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장애인이 이제 참여하는 소모임에 우리 복지관에서 이렇게 기금을 지원해서 이분들이 소모임 활동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서는 지역사회를 크게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몰 스파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냐면 1인 1취미, 취미 활동,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모임 활동이 본인 그냥 자기가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계획도 세워보고 예산도 세워보고 언제 어떻게 할지 일정도 잡아보고 또 주도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경험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송파 스몰스파크의 진행 흐름, 제가 이번 PPT 자료를 준비하면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에요. 자세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면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스텝 5 그래서 계단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스텝 1은 이 배우명 소모임이라고 해서 올해 새로 생겼어요. 이 배우명 소모임은 장애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배우명 소모임은 누가 참여하느냐? 소모임 구성이 어려운 장애인. 그러니까 나는 소모임을 하고 싶고 나는 취미를 갖고 싶은데 많은 사람도 많이 없고 어떤 주제를 할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소모임에 참여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서 소모임 구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주제를 정해드리고 모집도 해드려요.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배우명 소모임을 모집합니다 라고 하면은 오셔서 같이 참여하시면 되는 그런 소모임입니다. 스텝 2로 참여형 소모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1인 1취미 동호회 지원 사업이라고 제가 진행했던 사업인데 요것도 장애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존의 1인 1취미 동호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스텝 3로는 통합형 소모임. 요거는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작년에 진행하셨던 송파 스몰 스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텝 4는 나눔형 소모임으로 이제 해서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하는 소모임인데 지금 이 배우명과 참여형과 통합형은 기관에서 기금을 많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나눔형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신다든지 혹은 기관에서 일부 금액만 지원을 받고 지역사회에 저희 복지관 축제가 있을 때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커피 모임으로 커피를 이제 같이 지역사회 분들과 나누셨고 또 저희 복지관 북콘서트 할 때는 캘리그라피 소모임이 전시회를 하신다거나 그런 것도 다 나눔형 소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 5로 이제 자주 모임 독립. 이제 복지관의 지원이 없이도 소모임 구성원 스스로가 우리는 이렇게 자생적으로 소모임 활동을 할 수 있다 라고 해갖고 총 하나, 둘, 셋, 넷, 5개 단계로 저희 송파구 방위복지관에서는 소모임에 대한 진행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소모임 구성이 어려우시다면은 요 배우명 소모임에만 참여를 해보시고 그래서 소모임을 어떻게 하는지 좀 감이 잡혔다 라고 하시면 장애인으로만 구성해서 소모임을 만드실 건지 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해서 소모임을 만드실 건지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결정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신설된 배우명 소모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배우명 소모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집 대상은 소모임 구성이 어려운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모집 규모는 총 4개 배우명 소모임을 모집할 예정이고 활동 인원은 모임별 최소 6명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활동 횟수는 최소 8회 이상 활동해 주셔야 되고요. 식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1인 15,000원 이내로 2회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식사하실 때 그날 다과비까지 같이 사용하신다면 지원이 어렵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예산은 모임당 최대 80만 원입니다. 참여형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모집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으로만 구성이 되고요. 모집 규모도 똑같이 4개 소모임입니다. 활동 인원은 최소 6명으로 구성이 되셔야 되고 활동 횟수도 최소 8회 이상 활동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식사 지원은 100명 소모임과 똑같고요. 지원 예산은 모임당 최대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안에 식사 지원비가 포함됐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0만 원 안에 식사비 플러스 뭐 재료비, 활동비 이런 게 다 포함된 총 금액이 60만 원까지라는 겁니다. 통합형 소모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집 규모도 똑같이 4개 소모임입니다. 그리고 활동 인원도 최소 6명 이상 구성해 주셔야 되고요. 활동 횟수는 배우명과 참여형보다 조금 낮아요. 최소 6회 이상만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지원은 똑같고요. 대신에 지원 예산이 모임당 최대 50만 원. 선생님 왜 적죠 저기는? 요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제가 아까 요거 말씀드렸죠.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넘어가는데 계단식으로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소모임의 목적은 자주 모임으로의 독립이거든요. 그래서 배우명 소모임부터 8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60만 원, 50만 원, 30만 원 해서 최종적으로는 기관의 지원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소모임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소모임의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씩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형 소모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동호회와 스몰스파크 참여 소모임이 모집 대상이고요. 모집 규모는 3개 모임을 모집을 할 예정이고 활동 인원에 대해서는 각 모임별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활동 횟수는 3회 이내로만 활동해 주시면 되고 식사 지원은 다른 동호회와 똑같고 대신 이건 1회 지원을 해드리고요. 지원 예산은 모임당 최대 3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배우명 소모임은 주제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복지관에서 주제를 결정하고 모집하는 인큐베이팅 소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복지관에서 소모임 주제를 선정을 할 거고 참여자도 모집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참여자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 배우명 소모임의 주제를 보시고 나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이거 해볼까? 라고 해서 배우명 소모임을 개별을 신청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인원이 구성이 되겠죠. 그럼 모집이 되면 이제 그 장애인으로 구성된 소모임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예로 저희가 지금 2월 초에 저희가 임마누엘교회에서 사업설명회를 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그때 저희가 이용자분들께 욕구 조사를 했었어요. 혹시 소모임을 한다면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냐? 지금 나온 주제가 지금 뜨개질하고 건강 관련된 주제를 많이가 나와서 지금 저기 보시면 기계가 하나 있을 거예요. 네. 저게 인바디라고 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강 관련된 소모임을 만들어서 소모임 활동을 한 후에 저 인바디를 통해서 내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나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배우명 소모임을 지금 가안이지만 뜨개질과 건강으로 사업 설명회가 끝나고 모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건 좀 변경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조금 더 알아보면 장애인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모임이고요. 최소 6명 이상 참여한다면 소모임 개설과 참여가 가능한 배우명 소모임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주제를 결정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신청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용자가 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또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내부 심사를 거쳐서 요거는 소모임 주제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면 또 복지관에서 소모임도 만들어드리고 모집도 해드리고 홍보도 해드립니다. 재미있어 보이면 신청만 하시면 된다는 거. 이제 참여형 소모임. 참여형은 아까 제가 1인 1취미 동호회 기존에 하셨던 1인 1취미 동호회라고 말씀드렸죠. 장애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최소 6명 이상 참여한다면 소모임 개설과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형 소모임도 어떤 주제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모두가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다면 어떤 주제라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대신에 요건 있습니다. 서울시 1인 1취미 동호회 지원 계획에 지침이 있어서 이 지침에 따라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모임은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참여형 소모임인데요.
꽃꽂이, 복지관에서 진행했던 꽃꽂이 활동이 있었고, 장애인분들 모여서 하는 요리, 핑거푸드 소모임도 있었고요. 여기 파크골프 소모임도 작년에 이렇게 참여형 소모임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통합형 소모임, 스몰스파크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모임인데 친구, 이웃을 포함하여 이제 가족과 친척은 불가하고요. 최소 6명이 참여한다면 누구나 소모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특이한 거는 이제 복지관에서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사회에 있는 일반 소모임과도 연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운영되고 있는 일반 소모임과 동아리에 대해서 연계가 가능하니까요. 저희도 복지관에서 이제 탐색하고 연락을 해서 일반 소모임과 장애인이 연계가 가능한지 많이 알아볼 거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주변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동호회가 있다면 저에게 한번 알려주시고 한 번씩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형 소모임도 똑같이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다면 어떤 주제라도 다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은 소모임이 있다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신청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종교적, 정치적 모임은 불가능합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통합형 소모임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쿨렐레, 여기 복지관에서 한번 콘서트를 하셨던 적이 있는데, 여기 작년에 우쿨렐레 하셨던 분 계신가요? 소모임? 저기 한 분 계시네요. 당구에도 지금 계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당구 하셨었고요. 제과 제빵도 하셨었네요. 이렇게 해서 통합형 소모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하는 우쿨렐레, 당구, 제과 제빵 모임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지나가서 소모임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소모임 참여 경험이 없거나 이런 참여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신규 소모임 신청서를 가지고 작성을 하신 다음에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른 건 보지 않습니다. 오직 제출하신 활동 계획서만 가지고 선정회의를 진행해서 공정하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 이후에 최종적으로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최종 활동 계획, 최종 예산 편성을 가지고 이 참여자의 역할이 들어간 내용으로 최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고 싶었던 곳, 혹은 뭐 배우고 싶었던 것, 뭐 만들고 싶은 것, 뭐 교육비나 강사비, 입장료, 재료비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활동에 대한 금액을 저희 복지관에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대신에 그냥 당일에 만나서 식사하고 땡 이런 단순 식사 모임, 혹은 활동비로 물건을 사서 내가 가지는 거, 이런 재산성 물품, 혹은 술, 뭐 이런 유흥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활동하시고 나서 이제 활동 일지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활동 내용과 집행 예산, 참여 소감 등이 들어간 내용으로 간단한 활동 일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이것도 똑같이 일회성 식사 모임이나 유흥비는 일지 작성에 불가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비 사용 안내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용 용도로는 문화체험비나 활동비, 입장료, 강사비, 재료비, 간식비, 식사비 등등등 나눠보면 엄청나게 많은 분야의 활동비를 사용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식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 1회 15,000원 이하, 간식비는 1회 5,000원 이하 하는데 당일에 식비와 간식비 중복 사용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식비, 간식비는 아까 6회에서 8회 활동 중에 최대 2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활동을 하시다 보면 강사를 구인을 하게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강사비를 어떻게 하느냐, 뭐 강사비 막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되면 활동비에 비해서 강사비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배움 활동 강사비는 1회 5만원 이하로 계획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단순 모임비 및 유흥비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활동비 사용에 대한 저희가 운영 규칙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오늘 사업 설명회가 끝나고 저희 복지관 홈페이지에 2025년 스몰스파크 매뉴얼을 제가 올려두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첨부 파일 받으셔갖고 한 번씩 정독해 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연간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배우명과 참여형은 배우명 1, 2를 저희가 지금 2월달 오늘이 끝나고서 모집을 할 거고 3월에서 5월, 3, 4, 5월 3개월 동안 8회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참여형 소모임은 참여형 1, 2, 또 똑같이 오늘 사업 설명회가 끝나고 이제 사업 신청, 사업 계획서를 받을 거예요. 신청서를 받고 2월에 모집을 해서 3, 4, 5월 동안 8회기 활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3월 안으로 모집을 할 거고 4월, 5월 2개월 동안 6회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 작년과는 다른 점이 작년에는 뭐 5월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회의를 하고 뭐 6, 7, 8, 9, 10, 11 이렇게 한 6개월 동안 활동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전부 다 모든 소모임이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끝나는 게 아니라 1, 2 같은 경우에는 2월에 모집해서 3, 4, 5월에 활동을 하고 또 3, 4 같은 경우에는 또 6월 하반기에 또 모집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참여형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많이 안 모였어. 그러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또 6월 달에 사람을 더 모아서 6월 달에 한 번 더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좀 이런 최대한 많은 장애인분들이 소모임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활동 일자를 좀 유동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진행되었던 스몰스파크 성과 공유에 대해서 10월 달에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들이 좀 있어서요. 계획서를 제출하셨을 때 어떤 내용을 심사하는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모임의 주제, 목적, 활동 내용의 일관성을 좀 검토를 하고요. 어떤 활동을 하실지 활동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공식적인 복지관의 예산 지원 이후에도 모임을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지 심사하고요. 단순한 식비나 다가비 사용보다 의미 있는 예산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서 선정할 때 참고를 합니다. 신청서의 계획과 실제 활동이 다르면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도 계세요. 처음에 지금 모여서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계획서를 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계획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소모임 참여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서 소모임 진행 계획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고요. 담당자, 저에게 변경된 관련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활동 내용 변경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만 참여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다른 구의 지역 주민도 참여는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신청 시 송파구민이 많은 모임이 우선순위가 조금 더 높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몰스파크의 취지는 이제 우리 같은 송파구, 같은 지역, 뭐 석촌동, 뭐 잠실동, 나아가서 송파구, 넘어가서 또 서울 안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확장을 하는 게 우리 송파 스몰스파크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모임 내 참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신청서란에 역할이 있는데 어떤 역할이 있나요? 리더, 모임을 신청하고 활동을 이끌어가며 복지관 담당자와 소통하는 역할을 리더라고 합니다. 총무는 예산 관리, 결제 또는 영수증 증빙 처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장소 대관은 모임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탐색하고 대관하는 역할입니다. 서기, 모임 활동 이후에 활동 일지를 작성하여 담당자의 이메일로 보내는 역할을 맡을 수 있고요. 공지로는 모임 일정을 구성원에게 공유하고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는 모임 활동 내용을 이제 지역사회나 지역 주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맡으시는데 요즘 SNS도 많이 하시고 블로그도 많이 하시고 홍보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다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셔서 어떻게 홍보해서 새로운 참여자를 모집을 할 수 있을지 함께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인원이 좀 추가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활동 중 인원이 추가가 되어도 가능은 합니다. 대신에 이제 모임당 최대 지원 예산은 동일해요. 그래서 예산 기준 내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고요. 예산 지원 범위에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참여자들의 자부담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구성원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되세요. 예를 들면 6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50만 원의 활동비를 받고 활동을 진행 중에 있었어요. 최대 지원금이 50만 원이었고요. 6명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뭐 내 친구, 다른 장애인 친구가 같이 와서 8명이 됐어요. 2명이 늘었잖아요. 근데 활동은 가능하세요. 다 같이 활동은 가능하시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만 원에 대한 기준은 그대로이기에 더 추가로는 드릴 수는 없고 이제 각자 회원분들께서 조금 더 돈을 모으셔서 같이 활동을 하신다거나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활동 일지를 쓸 컴퓨터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 복지관 5층 드림실에 오시면 컴퓨터가 한 6대 있습니다. 좋은 컴퓨터까지 7대 있고 필요하시면은 제 자리에서도 쓰실 수 있게 제가 제 자리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소모임 활동 내역, 만약 이제 활동하신다면 소모임 활동 내역을 꼼꼼히 기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소모임에 참여하고 싶은데 친구나 이웃이 없어요. 스몰 스파크를 꼭 참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명 소모임을 이번에 신설했다는 점 저희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려요. 이용자 제한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시거나 아니면 오셔서 같이 상담 받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관에서 발굴한 지역사회의 활성화된 동아리에 연계를 해 드릴 수도 있어요. 요거는 저도 열심히 찾아보고 여러분도 찾은 그 지역사회 동호회가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연계를 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저 목이 슬슬 아파오는 걸 보니 그리고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1년부터 제가 동호회 활동하면서 매번 사업 설명회 끝날 때마다 했던 말인 것 같아요. 동호회나 이런 스몰 스파크 소모임의 주인공은 누구?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친구를 만들고 이웃을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는 경험을 만드는 게 이제 스몰 스파크의 활동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관의 예산 지원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모임을 지속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